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풍부한 영광을 위하여 2월에도 여전히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곧 다가올 봄에 대한 반가움으로 가득한 오늘 대한의사협회 이총동 신축회관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준공식을 개최하기까지 크게 애써주신 박홍준 회관 신축 추진위원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의사협회 구회관은 1974년에 터를 젓고 47년간 의료계의 역사를 함께해 왔으나 그동안의 노후로 인한 안정상해 위험에 노출되어서 회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다행히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된 끝에 2017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촌동 구회관을 철거하고 해체 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관 건립의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의 민원 제기부터 건축 허가를 이끌어내고 용산구청의 철거 허가 승인을 얻어낸 과정은 치밀한 준비와 협상력,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회관 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신 200여 개의 산하단체 그리고 400여 분의 회원분들께서 무려 50여억 원이라는 신축 기금을 기부해 주신 덕분에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고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에 기여한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대한의사협회 회관 준공식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준공식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은 14만 의사들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곳에서 기존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롭고 희망찬 대한의사협회의 이미지를 통해서 의사회원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의사직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촌동 신축회관 준공으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임시회관에서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시킴은 물론이고 의료계의 최전선에서 회무를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촌동 신축회관이 대한의사협회 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의료계 100년 대계의 토대가 될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준공식에서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 경과보고 이후 신축회관 투어도 예정되어 있는데 신축회관을 함께 돌아보시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협회관의 위상과 품격을 한껏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비전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입니다. 항상 국민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분들과 환자분들께 겸손하고 배려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2기가 시작되고 나서 딱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린 게 무슨 날이냐면은 2020년 10월 7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해체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은 날입니다. 저는 사실 그날이 제일 기뻤습니다. 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민원 해결 외에는. 민원 해결하는데 2년이 걸린 겁니다. 그날이 참 잊을 수 없는 날이었고 그 해체를 한 다음에 한 1년이면 짓겠지 했는데 또 짓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2022년 11월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준공 허가서를 받았죠. 참 이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과연 이것이 의협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필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 47년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어떤 시기였느냐? 의사들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왔던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다음 5년 동안은 저희가
용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상고 빌딩. 과연 그 5년은 무엇인가? 사실 격변의 과도기 시기였습니다. 아마 새로운 의사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아프게 몸부림쳤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새로운 신축회관으로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의료계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정말 14만 우리 회원들을 전부 끌어안고 모름지기 의료계의 맏형으로서 또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하면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여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지하에 계시니까 실감이 안 가실지도 모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가면서 볼 때마다 야, 의협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환경이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또 이름 없이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에 1층에 가면은 도너월이 있죠. 거기에 기부를 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름이 없는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회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그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우리 의협이 보다 나은 미래로 전진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원회 의장 박성민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을 14만 회원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식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많은 회원님, 그리고 이필수 회장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님, 한정혜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강선희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 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회 전 회장님과 고문님, 그리고 많은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사협회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신축회관 개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의원회 의장 임기 중 역사적인 현장에 대의원회를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이 준공되어 드디어 오늘 14만 회원 앞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미래의료를 설계할 협회 회관은 그 회관 위치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축회관이 건립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 활동에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축회관 기부에 동참한 많은 회원과 단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관 신축은 14만 회원의 뜻과 염원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유산입니다. 신축회관 기금에 성실하게 동참한 회원의 뜻이 회관 곳곳에 자리하여 영원히 회관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정진과 회원의 권익 옹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각종 의료 정책 수행과 의료 제공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협회는 14만 회원을 거느린 명실상부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협회와 의료계는 과도한 업무와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대한민국 의료는 초인류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의료 혜택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현실적인 규제와 정책으로 인해 최고인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회관의 신축은 의사협회가 다시 출발점에 서는 새로운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회원과 협회에 놓인 수많은 난제를 풀어 미래의 의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신축회관 건립이 단순한 건축물의 완공을 넘어 회원과 의료계, 나아가 국가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신축회관 건립에 참여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 공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용산구청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모두 회원의 뜻과 정성이 담긴 신축회관의 위용이 회원과 집행부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정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 건립된 신축회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상징이자 심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의원의 의장으로서 신축회관의 준공을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대한의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식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회관 신축의 시기에 제가 또 보건복지부 보건담당 차관을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홍준 회관 신축 추진위원장님과 이필수 회장님의 각별한 노고와 함께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 신축회관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착공식 이후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준공식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창립된 한국의사연구회를 전신으로 해요. 100년을 훌쩍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4년의 기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국민의 곁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신축회관 건립은 대한의사협회의 또 다른 100년의 미래를 여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의료를 선도하고 새롭고 희망찬 공간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으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금처럼 의료계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많은 경험과 공동의 가치를 남겨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의료계와 진행해온 필수의료협의체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불만, 소아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응급의료 체계 개편 및 확충, 병원 간 순환 당직제 도입, 심내혈관 질환 진료 체계 개편 등 10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이 마련된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간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의 공간, 협력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신축회관 준공식 행사에 준비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이 깃든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대한의사협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회장님 이제 41대 집행부신데요. 신축회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아주 큰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홍준 추진위원장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회관을 신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2018년에 추진위원장이 되고 2020년까지 한 것이라고 민원 해결한 것밖에 없었다. 도대체 내 건물 허물고 내 건물을 짓는데 웬 민원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이 이제 좀 달라졌죠. 아마 70년대 처음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우리가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상황들이 되었고 그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국회가 주로 그래서 욕을 많이 들어먹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와서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도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모토는 이겁니다. 어차피 욕을 먹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욕을 먹거나 욕을 바가지로 먹거나.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욕을 먹는 방식으로 일을 하자라고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새로운 터를 마련하셨고 새로운 것에서 이제 뭐 새롭지는 않죠. 원래 터는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모든 것을 다시 접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필수 회장님께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픈 곳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엄청나게 큽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의사라고 하는 직역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국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얘기를 할 때 의협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통해서 그 단순히 이해관계 당사자로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생명을 책임지기도 하고 담보로 하기도 하는 그 주체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서 앞으로도 일을 잘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우리 간호조무사협회와 또 치과협회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새로운 건물이 아름답게 들어선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협으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종로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4만 회원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완공된 이 신축회관의 준공식에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늘 그 박홍준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원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딛고 집행부와 또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준공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애써주신 우리 박홍준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처음 이 신축회관의 에서 그 회장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영광을 가지신 이필수
회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이 신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협 신축회관 이 준공은 단순히 이제 노후화된 건물을 헐고 또 새로 짓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낡은 이미지 탈피와 함께 또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새롭고 희망찬 이미지를 통해서 회원의 자부심과 또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회관의 준공을 계기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단합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신축회관 준공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1974년에 회관이 처음 신축되면서 의협이 안정을 찾은 것처럼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의협이 다시 한번 활기찬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협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축회관의 준공을 계기로 의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해 한 해 보람차고 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축 이런 준공식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스크 벗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국회에서 뵙는 이필수 회장님은 다른 어떤 협회 회장님보다 정말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십니다. 그 모습 뵐 때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드릴 수 있을지 도움을 될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열정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 쭉 우리 박홍준 위원장님께서 이 신축하는 과정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던 만큼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 위해서 힘써 주실 일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특히 당사자가 아플 때보다 가족, 아이가 아프면 정말로 이 가족들에게는 매달리는 그런 신뢰, 사랑,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뢰, 국민들의 신뢰, 사랑 많이 받으시는 만큼 우리 국민 건강들 더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건물에서 새롭게 힘차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실 우리 대한의사협회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23년 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개묘년 새해에 정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동부 이촌동에 50여 년 만에 신축 건물을 신축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1975년에 의협에 왔었습니다. 저희 젊은 날 모 제약회사의 전문지 기자로 동아의보를 제작하면서 매월 한 권씩 의협 회장님 인터뷰도 하고 또 각 의료계의 또 학회장님들 뭐 원고도 받고 하느라고 각 대학병원을 다녔던 추억이 지금 아스라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도 자기 평생에 집을 하나 짓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실행을 못했어요. 헌 아파트 살다가 새 아파트로 가는 거는 실행을 했는데요. 아직 저도 버킷리스트 남아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와보니까 정말 이렇게 흰색과 회색이 어우러진 아주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을 이렇게 잘 지으신 것 같고 또 제가 강남구에서 여약사 회장을 할 때 또 강남구 의사회장을 하셨던 우리 박홍준 또 회장님께서 신축위원장을 맡으셔서 그 힘든 일을 영건평 한 2,700평 규모의 큰 집을 마련하셨고 또 요즘 필수 의료가 뭐 우리 사회의 화두죠. 근데 그 필수의 이름을 딴 이필수 회장님 시대에 이걸 필수적으로 해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 또 의협의 또 여성 고문으로 계시는 또 국립의료원 총동창회장 김하숙
우리 여고 선배님, 또 대학 선배님, 또 강남구에서 아마 여의사로서 초대 시연 하신 우리 문용자 선배님도 와 계시고, 또 김숙희 회장님 서울시 의사회장 할 때 엄청 고생하셨는데 저하고 민주평통에 복지위원회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박성민 의장님, 또 제가 사랑하는 고향에 또 같은 저도 사실은 경북 의대를 갈 뻔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리셔갖고요. 너는 주사 놓다가 기절할 애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화대학대를 갔었습니다. 근데 뭐 젊은 날 사실 좀 후회도 했었는데 요즘은 또 좋습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또 되게 이렇게 헤비하고 CBO 일 하시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 평균 수명을 한번 보니까 70년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의협의 역사와 비슷하게 한 20세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 20세가 증가된 데는 우리 대한민국 보건 의료인들의 땀과 연구와 실천이 있었지 않나. 거기에 가장 앞장서신 분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가 또 속한 직능인 약사들, 또 우리 지금 간호조무사이신 또 간호사들, 또 모든 영역의 치과의사님, 한의사님 다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그 전문성과 열정, 또 의료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또 성실성, 그 책임감,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의협의 새 건물과 함께 또 여러분들도 더욱더 발전하시고, 저희는 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필수 의료 기반 강화 체계를 제대로 이필수 회장님 임기에 필수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이렇게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서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 낡은 건물에서 일할 때 그 기억들이 있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힘있게 의사협회가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 의사회원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입니다. 오늘 있기까지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전 집행부, 그리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 그리고 박홍준 위원장님, 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공공학번으로 의학분업대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역사를 함께 하는 이 자리에서 의사 선배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재정 회장님, 주수호 회장님, 추무진 회장님, 그리고 이필수 회장님 겪어오면서 한 분 한 분 사실 다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저의 불찰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여의사로서 김한숙 회장님, 그리고 김숙희 우리 회장님, 조필자 우리 선배님, 그리고 백형훈 회장님, 이런 선배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소수의 의사 정치인으로서 사실 하루하루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의사협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국회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인연을 맺었던 게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의협에서 봉사활동을 갔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의대생이었었거든요. 최근에 트리키에 지진 발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자연재난이 있으면서 코로나 때 우리가 민관 협력으로 열심히 극복을 해왔던 우리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러 재난들에 있어서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료계가 사회와 연대하면서 정부와 협업하면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역으로서 앞으로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욱더
겸손하고 신중하게 의정 활동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들과 동료 선후배, 선배 그리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코로나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료계가 국민 건강에 그리고 생명의 지킴이로서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런 복잡한 현안들도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특히나 필수 의료 문제 그리고 의사 정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함께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서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목소리 내고 리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 목표가 의사 환자 모두 행복한 진료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의료계를 옥죄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21대 국회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소통을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도 소통을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리고 의사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협 신축회관 축하드리면서요. 이렇게 새로운 우뚝선 대한의사협회 빌딩만큼 우리 의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혜영입니다. 우리 앞서서 서정숙 의원님, 신은영 의원님 다들 의사 선생님들하고 연결고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척수 손상이 됐습니다. 그때 수술해준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제가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 인사말이 길었죠.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의협 회관이 만들어지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해주신 우리 박훈준 위원장님, 이필수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다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정말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을 짓기 위해서 우리 14만 의협 회원분들이 17반 기부에 참여해서 이 공간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신규 의사 면허를 시작하신 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이 공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를 벗어나서 또 지역별로 많은 분들이 의료인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보건의료 현안들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합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을 축하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게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정리를 해서 어디 가서도 오늘 갔다 오신 데 대해서 누가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 자리에 똑같이 듣는 날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입니다. 처음 2016년에 9월 9일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74년도에 태어났던 이 구회관은 2020년도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낡은 건물 항상 이 앞을 강북 도로를 지나가면서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74년도 지을 때 그리고 80년 기준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약 22,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데이트가 좀 덜 됐는데 14만 명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 거의 6배 이상 회원수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대한의사협회에서 해야 될 업무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실무를 진행하는 우리 직원들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점차 우후죽순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서울에서 또 대표적인 땅값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점점 부상을 하다 보니 갈수록 조금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회관 신축에 대한 신축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진 신축회관은 지하 4층 그리고 지상 5층 총 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2,8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지하 1층은 대강당이 추가되고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은 안타깝게도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고도 제한 때문에 5층이 저희들 지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것도 5층을 넣기 위해서 층수를 최대한 이렇게 층고를 약간 낮추고 해서 지금 이제 최선의 결과로 지은 겁니다. 그동안의 소요 비용은 약 28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비용을 새로 측정한 게 약 252억이었고 이전 비용이 33억이 들었습니다. 이전 비용은 이전까지 저희가 살고 있던 새 들어있던 상구 빌딩에 5년 동안 거기에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하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충당은 그동안 이제 내부에서 적립해 오던 금액 100억, 그리고 회원들이 특별 회비를 5년 동안 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는 회비 속에 신축 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 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의사협회의 모든 의사회원님들은 이 건물 벽돌 한 장, 유리 한 장, 카펫 한 장에 모두 회원님들의 그런 성금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완공이 된 겁니다. 그 외에도 회관 신축 기금을 내주신 여러 개인과 단체가 48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임대보증금 40억 해서 총 비용을 충당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신축 기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단체 234곳 그리고 443명의 개인분에서 총 677명이 신축 기금을 보태 주셨습니다. 약 49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모금을 100억 원을 모금을 목표를 세웠긴 하지만 100억 원이라는 건 조금 힘든 숫자이고 사실은 반이나 될까라고 의심하고 조금 걱정하던 게 사실이긴 했는데 곧 있으면 반을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많은 회원분들이 협회를 방문하시고 신축회관을 보면서 새롭게 이렇게 약정을 하시고 또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최초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보시는 쪽이 한강 쪽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향해서 이렇게 비상하는 우뚝 솟은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건물로 멋지게 디자인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좌우 그리고 뒤쪽이 다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시야가 가린다라는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을 4번, 5번에 걸쳐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도 시야가 가리지 않게 하다 보니 폭도 줄여야 됐고, 그다음 뒤쪽에서도 가리지 않게 하다 보니 저렇게 지붕에 우뚝 솟은 저 지붕도 점점 깎아내고 해야 됐고, 그래도 가린다라는 민원이 많아서 건물 대지에서 건물이 위치한 거를 통째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이리저리 자세히 보시면 최종 디자인을 보시면
양쪽 모서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파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것도 뒤쪽에서 가리지 않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주소는 용산구 이촌로 46길 37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상, 지하 비교를 해보시면 연면적은 약 2,798평에 해당이 됩니다. 지상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약 1,003평에서 1,225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당 약 250평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하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가 지하 주차장 외에도 직원들을 위한 체력 단련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비들을 위한 공간들을 지하에 배치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여러 가지 보관을 위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벽면 하나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계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2배 이상 늘어난 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비용을 보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부분이 건축공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93억 원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공사를 하다 보니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이런 부분도 생기고 해서 조금 더 건축공사 비용은 추가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 건설 관리 감리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인테리어 공사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깔끔하게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백년지 대계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 일하는 직원들이나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약 253억 정도 현재까지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제1기, 제2기, 제3기에 걸쳐서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기는 2017년도에 구성이 됐고요. 전 대한의학회 회장이던 김건상 회장님께서 1기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김숙희 회장님과 전철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뭐든지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기에서는 신축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건축 설계 공모, 그리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들, 그리고 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 작업들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제2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당시 서울특별시 의사회장을 맡아주고 계시던 박홍준 회장님께서 2기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의사협회 임원들, 그리고 지역, 그리고 각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2기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아까 박홍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기는 거의 대부분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 진행은 안 되고 할 일은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아까 설계도 변경하고 하면서 결국은 합의에 도출하는 그런 중요한 결과물을 내주셨고요.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심의를 통과하고 설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그리고 회관 철거, 신축 외관을 착공하는 것까지, 그리고 꾸준히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2022년도 5월부터 41대 집행부 출범하면서 제3기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기 때 너무 훌륭하게 잘 맡아주시는 박홍준 위원장님, 굳이 고사하시는데 쫓아가서 매달리고 엎드리고 꿇어앉아서 빌어서 완공까지 제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박홍준 위원장님께서 3기도 역시 위원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각 지역에서 추천이 된 위원분들 외에 전문위원님들도 모셨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에 계시는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공사를 실제로 추진하고 인테리어 설계 그리고 기존의 설계 중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많은 것들을 또 변경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만드는 작업들을 3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 쭉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최초에 이제 건축심의 추진 통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구회관이 철거된 것은 2020년 10월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사 가자라고 논의를 시작한 뒤부터 거의 한 3년 후라야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12월부터 착공식 굴착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실제로 건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설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AV 시스템이 사실은 뭐 그렇게 잘 유심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실 텐데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공간 내에 울리지 않으면서 또 앞뒤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음향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드디어 2022년 11월 25일에 용산구청에서 건축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필이면 러시아는 왜 이때 전쟁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풍기 현상을 빚어서 아예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레미콘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쉬어야 되는 날도 많았고 하필이면 또 그때 파업을 하느라 또 이렇게 빈 이렇게 공간에서 공사도 못하고 기다리는 날도 많았고 하필이면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못하는 날도 많았고 지나보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다 극복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모든 분들의 그런 관심과 애정과 그런 노력들이 다 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진을 쭉 보시면 부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지만 더 어려운 것들은 이게 땅을 파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 줄 몰랐습니다. 보시면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땅을 파면 주위 아파트에 뭐 균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그런 우려가 있어서 특수한 방법으로 이렇게 땅을 파고 하다 보니 굉장히 비용도 2배 이상 초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주위 아파트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들을 진행하고 드디어 1월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지상으로 아직 계속 땅으로만 파고 결국 6월이 돼서야 뭔가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골 공사, 데크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상근부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매주 현장에 와서 직접 진행하는 상황을 직접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저 상황을 볼 때까지만 해도 우린 정말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지어지기는 할까? 과연 완공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어쨌든 그 많은 우려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회관이 이렇게 멋지게 완공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회관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간이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사진 보시고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의사하고 35년 동안 위협 패드를 계속 냈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증 필수일에 대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동네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1차 의료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께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건물이 대한민국 1차 의료 발전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준공식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